거스를 수 없는 물결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how의 시대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시대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변화 앞에서 대학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일 전공이 융합 전공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멀티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원하는 새로운 인재는 과거의 틀을 깨는 교육에서 나옵니다. 학과와 학문단위, 연구와 교육의 경계도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죠. Good engineering education is a blending of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 think it's experiential. 미래의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대학 교육이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찾아온 학교 밖 교실은 한 무인기 생산 기업인데요.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산 무인 헬기는 일본산 무인 헬기의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세종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무인 회전익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최대 이륙 중량 40kg짜리, 얘가 이제 200kg짜리, 얘가 이제 120kg짜리인데 요급으로는 지금 세계에서 이제 2군데 정도 경쟁회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무인기 개발 강국인데요.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론적인 지식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 무인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실은 없겠죠. 이 헬기는 농촌을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기인데요.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3년, 무인 헬기의 활약으로 농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벽실을 뿌리는 파종부터 농약을 뿌리는 방제 작업까지 무인기가 담당하기 시작한 건데요. 무인기 한 대당 하루 70헥타르까지 방제 가능하고요. 사람 손으로 할 때보다 농약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의 삶은 물론 농촌의 삶도 180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뜻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무인기를 이용한 물류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세계 최초로 2.3kg이 넘는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데 성공했죠. 무인기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위험 지역의 시설 점검부터 실종자 수색, 재난 시 구조까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가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유죠. 무인기는 지금 이제 단순하게 뭐 무인기 산업만 보시면 될 거는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융복합 산업으로 어떠한 산업이 되든 어떠한 분야가 되든 연계가 가능한 산업 중에 하나고요. 또 근거리 미래에는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제 도로에서 뭐 자율주행 기술하고 무인기 기술이 합쳐진다면 그런 기술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통합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방문은 산업 현장에서 활약 중인 선배들에게 생생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졸업은 그 전년도에 했는데 네. 10월달에 먼저 취업을 나가가지고 도면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학교 특강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는 실제 기체를 보게 되고 내가 설계한 것들, 뭐 조립을 한 것들
와닿는 게 많고 배울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료로 인한 공부, 기본은 체계 공부지만 요즘에는 그 해양 탐사를 할 때 잠수함이나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드론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가볍고 이제 만들기도 더 쉽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4차 산업의 핫 이슈, 무인기 산업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 특화되어 온 경운대학교는 지난해 무인기를 연구하는 무인기 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예. 아니 꼭 써야 됩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무인기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대규모 송풍 시설 마련을 위해서 얼마 전 첫 삽을 떴는데요. 이게 지어지게 되면 이제 저쪽 항공 그 2호관 정도 높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대학의 무인기 연구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인기라고 해서 그 결코 안전을 좌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인기가 가다가 떨어지고 하면은 큰 사고가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성능 시험과 신뢰성 성능 평가를 위해서 큰 그 시험 풍동이 필요합니다. 풍동 시설은 바람의 세기가 무인기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하는 시설인데요. 완공된다면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대형 송풍 시험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장난감 같은 이 작은 무인기가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드론을 보시면 4개의 구슬이 달려있는데 이 구슬들은 마커 센서라고 불리는 센서입니다. 트러스트 쪽을 보시면 모션 캡처 카메라가 있는데 이 모션 캡처 카메라가 마커 센서를 인식해가지고 현재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컴퓨터로 전해줍니다. 이 장비가 활약할 곳은 미래 재난 현장. 예를 들어 이번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여러 부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군지 비행을 통해서 여러 드론들이 각 균열 부위를 찾아가서 균열의 크기 심각도를 점검하는 이런 긴급한 안전 점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응용 분야의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공동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7개의 드론이 동시 비행을 시작할 겁니다. 군집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고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론은 7대지만 이들을 제어하는 건 단 한 대의 컴퓨터죠. 드론끼리 서로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해야만 가능한 고난도의 기술. 그런데 어째 쉽지 않아 보이죠? 드론 하나는 지금 아예 떴다가 다시 착륙을 했고요. 끄자. 이게 통신을 보내는 게 컴퓨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종기를 보내서 하는 거.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기계적 영향보다는 그냥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은 이것도 정 안 되면 우리가 통신 코드를 조금 바꿔보든지. 세 학생 모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바꿔봤으니까 알고리즘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기능에도 다른 문제가 있겠지. 일단은 한번 해보자. 세 학생 모두 전공이 다른데요. 이들은 항공운항, 무인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각기 다른 공부를 해온 학생들입니다. 상태가 배터리 오케이고 다 오케이고. 네. 배터리 문제 없지? 배터리는 다 지금 충전돼. 오케이. 네. 문제 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한번 날려볼까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이 됩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역량은 융합입니다. 전공이라는 낡은 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횡단하며 융합적 사고를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 되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 것 같고, 이게 뭐 바람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치 인식 같은 게 좀 더 정확하게 돼가지고. 맨날 밤새고. 그래. 화이팅. 화이팅. 무인기 공학과 신입생인 정현지 학생은 가장 늦은 시간까지 실험실을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놀랄만한 기기를 발명해냈는데요.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5년 후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라네요. 이 동그란 원판은 지뢰 탐지기인데요. 이 지뢰 탐지기가 약간 좋지 않은 성능 때문에 땅에서 30cm밖에 탐지를 못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여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이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기초 개발을 마친 단계, 걸핏하면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또 땅바닥에도 됐다. 땅바닥에도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뢰 금속 탐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대로 잘 작동합니다. 정현지 학생이 지뢰 탐지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건 군인 장병들의 지뢰 폭발 사고 때문인데요. 위험천만한 지뢰 탐지 작업을 사람이 아닌 무인기가 대신해 인명사고를 막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지뢰 제거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6.25 전쟁과 현재 지뢰 제거 방법이 비슷하고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뢰 탐지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꿈이 뭐예요? 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지로 불리우는 도시.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연구를 시작한 곳이자 스마트폰 블랙베리의 고향,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이곳이 북미 최대의 IT 지역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공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4차 산업을 가장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학 중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기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기로 유명하죠. 바로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교실이 있다는데요. 사막의 더위와 북극의 추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All right, welcome to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and Climatic Wind Tunnel. It's the most sophisticated wind tunnel, climatic wind tunnel in the world. Our wind tunnel not only has good aerodynamics and dry, but when we take out the force measurement scales, we can run wind and rain and snow and cold, minus 40, plus 60. 온타리오 공과대학의 에이스 송풍 실험실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 실험 시설입니다. 무인기 성능 실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시설이죠.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대규모 송풍 실험실을 만들고 있는 경운대학교 연구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So you remember we're down, so the wind comes up and over. 바로 이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 시설입니다. You can see composite blade, 18 composite blades, 5-meter diameter. Rotation 600 RPM, 250 kilometer per hour. Yeah, can we get up to about 15? 어디 그 위력 좀 엿볼까요? 바람의 세기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송풍 시설에서 인공 바람을 일으킨 뒤에 실험실 안에서 무인 항공기나 무인 자동차를 달리게 하면 되는 건데요. 강풍,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바람에 따른 힘의 저항과 다양한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So you have a kind of nozzle, small one, large one. Yes, yeah, so we can move this all the way out here. We can actually take this and lift up. So we can go from 7 meters squared to 13 meters of good laminar flow, and we can go up to 20 meters squared. 바람뿐 아니라 실험실 내 온도부터 햇빛의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사막부터 북극까지
다양한 기후를 재현할 수 있는 거죠. You can see the sun moving. This is going to come down. There we go. So now you have radiant heat. So this fully duplicates the sun. So you can do thermal work because it's not only just the temperature, but the thermal load. So like in warm climate, Arizona, Dubai, things like this. So students also can use this facility. Yeah, yes, they can feel, they can touch. We also run, once a year, we run a special workshop where for the entire day we bring in a couple of race cars. We take those race cars, split them in 2 teams. We do the lecturing, they get to work on their race cars, and each team gets 2 hours in the wind tunnel to get the best results. So you make students We have a competition. interesting. Yes, yes. Yeah, at the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we believe in experiential learning. And that's not just engineering, that can be some health sciences. It's about experience with theory. And making it fun. It's good, you know, because engineering is fun. It's very fun. 연구소를 짓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은 자동차 기업 GM사의 투자로 해결했습니다. 학교는 기업의 연구를 돕고 기업은 시설을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General Motors is a very, very good partner. So they invested in us with business as a client. They helped us learn and understand the technology initially. They provide investment for research, collaborative research, in the form of time, in form of donated equipment, up to $2 million worth of donated equipment. 기업과의 협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학의 과제입니다. 기업이 대학의 학제 개편과 수업 방식까지 관여하고 있죠. 8월에는 사천항공 우주 클러스터와 함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5일에는 재난안전 클러스터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전공 기초, 전공 핵심, 전공 심화 및 전공 선택으로 구분하여서 각각 개편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그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면서 현장 요구 조건을 많이 수용한다고는 했지만은 이제 신산학과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분야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실습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일부 또 저희들 카티아에 대한 설계 강화 부분을 많이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인기 개발사의 연구개발 회의 현장. 그런데 앳된 학생들이 보이네요.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대학 강의실이고요. 자, 수업해야죠. 들어갑시다. 한 학기 동안 한 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기업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수업인데요. 기업은 연구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은 미리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머무는 교육보다는 실무 능력을 키워서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낸다는 취지죠. 실제로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지도 제작용 무인기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이 학생들이 담당했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지도 부분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일반 지도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처럼 그 줌인, 줌아웃 버튼을 따로 넣어둘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고 웨이포인트 설정할 때 손가락 화면 할 때 터치할 때부터 그냥 좌표값을 팝업으로 화면에 나오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앱을 만드니까 앱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이고 졸업반인데 이제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4차 산업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학생들 어딘가 재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학생들에게 부탁 맡기고 학생들 그걸 해주고 저희는 인력도 아끼고 이제 그 개발 기간도 이제 단축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기업의 연구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서구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교육 방식인데요. 캡스톤 디자인이라 칭하는 이 수업은 공학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교수법이 됐습니다. So this is the second lab. We use it for computer simulation and for development of work for companies. That companies building or manufacturing 8x8. 이들이 연구하는 것은 무인 전투 차량입니다. 한 기업에서 온타리오 대학 연구실에 의뢰한 건데요. 어쩐지 오싹하죠? 첨단 로봇 기술의 발전은 군수산업 분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드론 개발이 처음 시작된 곳도 바로 군대였죠.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정찰과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첨단 무기 개발에 각국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2년에 걸쳐 무인 전투차를 개발 중인 이 학생들은 제품 설계부터 기획, 제작,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So this year, we designed this to be remote controllable at the moment, and because we designed it such that it can have independent steering for each wheel, we can change the steering configurations for this vehicle. What's your major? So my major, I did my undergraduate studies in mechanical engineering, mechatronics major. I see. So what's your major? I'm doing my undergraduate in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I'm in the fourth year of an undergraduate degree in automotive engineering. Each student has a different major. Yes. So for our team, we knew right away that we wanted to basically have a really, really good project. So we actually rented a house where all the students actually worked inside this house. We had a room where it was called the capstone room, and we set very, very strict deadlines and meetings, and we have very, very strict scheduling so that each team can basically do the necessary communication to work together and make sure that there's no loss. 캡스톤은 피라미드의 제일 윗부분을 뜻하는데요.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 연습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산학협력의 꽃으로 불리죠. Where did you get the fund and how much is the fund for this project? From the industry, we can't release names of companies, but we from the industry. This one did cost us approximately $20,000, and that's just for the parts. Of course, we don't count the time. If we count the time, it will be very expensive.